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화요일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나는 국대다 흥행, 정치 인물 허들 낮췄다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대변인을 뽑는 나는 국대다 오디션의 최종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신임 그 상근 대변인의 27세의 임승호, 또 26세의 양준호, 이렇게 이제 두 명의 청년이 최종 선발이 됐는데, 뭐 글쎄요, 흥행에도 뭐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나는 국대다. 그러니까 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이걸 줄여서 그렇게 이름을 줬는데요. 네. 예, 과거에 우리가 이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나는 가수다라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에서 약간 일반인 오디션을 이제 접목했다라고 보입니다. 네. 말 그대로 당 대변인을 공개 오디션으로 뽑겠다는 그야말로 한국 정치사에서 이 전무후무한 이제 시도였는데요. 네. 당 대변인의 경우에는 보통 중견 정치인이 하거나 아니면 뭐 앵커나 아나운서, 기자같이 좀 언론 경험이 좀 풍부한 이제 초선 의원급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30대 이준석 대표가 선출되면서 이 토론 배틀을 통해 당 대변인을 뽑겠다라고 선언했는데요. 경쟁률이 무려 141대 1이 됐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이제 흥행이 됐고요. 1차 평가는 지원자들의 30초 분량의 자기소개 2편 그리고 논평을 담은 동영상으로 이뤄졌는데요. 당시에 이 배우 유동혁 씨, 또 채널A 하트 시그널에 출연한 장천 변호사, 또 민계식 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뭐 김현주 전 아나운서 등 좀 화제의 인물들이 또 1차 합격자에 포함이 됐고요. 이후 이제 이준석 대표의 압박 면접을 통해서 이 16강 진출자를 선발했는데요. 당시 이 합격자 연령을 보면은 2000년대생 3명, 1990년대생 6명, 1980년대생 6명, 1960년대생 1명이었습니다. 상당히 나이가 젊어졌는데요. 특히 최연소 합격자는 2003년생으로 이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김민규 군이었습니다. 특히 김민규 군이 화제 인물이 되면서 여러 이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을 듣고 정말 그 해박한 지식에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요? 예, 이후에 16강전에서는 16명 후보자들이 4명씩 팀을 이뤄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와 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토론하면 1대1 대결 아니면 뭐 진짜 말 그대로 다대다 대결이죠. 그냥 서로 막 10명이 나오면 10명이 서로 겨루는 이런 대결을 생각을 하는데 4명이 한 팀을 이뤄 상대 공격에 대응하고 또 우리 측 주장을 옆에서 또 보완해주는 뭐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뭐 논리력이나 순발력뿐만이 아니라 팀워크도 함께 평가가 됐습니다. 이 역시도 좀 상당히 참신했던 시도였고요. 그리고 8강과 최종 결승전을 통해 이제 마지막 승자가 결정이 됐는데요. 1위는 최종 점수 1058점을 얻은 임승호 씨였고요. 2위는 거기서 딱 1점 부족한 1057점의 양준호 씨였습니다. 이렇게 두 명은 국민의힘 상근 대변인으로 그리고 3위를 차지한 김현주 전 아나운서와 4위인 신인규 씨는 상근 부대변을 맡아 앞으로 6개월 동안 당을 대변해 이제 주요 현안 브리핑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나는 국대다는 이제 흥행 면에서도 성공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 결승전을 기준으로 보면 총 12만 1000건 정도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TV 시청자는 또 별개로 또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 수가 3만 5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면 상당히 성공한 정치적 이벤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1위를 차지한 그 임승호 군은 그 현재 경북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또 2위인 양준호 군, 양준호 씨는 이제 취업 준비생이라고 해요. 예, 그렇긴 하지만 두 분 다 이제 정치권과 인연이 있긴 합니다. 임승호 씨는 이 바른미래당 청년 대변인을 했었고요. 그래요? 양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 캠프 유세차에 올라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 발언을 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대변이 된 김현주 씨는 이제 아나운서 출신인데요. 유명 방송인이죠. 임백천 씨의 이제 아내이고요. 임백천 씨 예. 아내군요. 예. 김현주. 저는 맞습니다. 누구신가 계속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군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부대변인으로 선출된 신인규 씨는 이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사실 우리 정치사에서 보면은 이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정치에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치에 참여하기는 이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데요. 네. 특히 청년이 그렇고 또 전문직이라 해도 정말 스타급이 아니면 이 정치 참여의 기회를 잡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나는 국대다를 보면 뭐 경력이나 성별, 나이, 직업 제한 없이 오로지 토론 능력만 평가해서 이 대변인이라는 아주 핵심 직책에 이제 등용이 되거든요. 일각에서는 물론 이 보여주기식 쇼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지만 적어도 정치 입문의 허들을 낮췄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이나 뭐 다른 정당들도 이런 오디션 방식의 이제 정치 신인 발굴에 좀 주력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 민주당의 국민 면접, 민정이 이제 국민 면접을 했는데 이것도 인기 프로였던 히든시거처럼 뭐 대선 후보들이 블라인드 방식의 목소리까지 번주해 일반 국민들 앞에서 면접을 보는 그렇죠. 그런 방식을 진행을 했거든요. 예. 이런 것도 우리 정치사에서는 또 상당히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또 후보들을 평가하는 방식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뭔가요? 예, 다음 이슈는 KBS 수신료 인상안 제출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자, 한국방송공사, 그러니까 이제 KBS가 어제인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현행 월 2,500원의 수신료를 3,800원으로 올리는 조정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제 뭐 공은 국회로 넘어간 거죠? 예, 50% 정도 이제는 상승 아닌데요, 인상 아닌데요. 일단 방통위는 앞으로 60일 안에 의견서를 추가해 국회에 제출하고요. 또 국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인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걸 과방이라고 보통 줄여 얘기하는데요. 이 과방위에서 이거를 심의해서 여기서 통과되면 이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서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KBS 측에서는 지금 수신료 2,500원은 1981년도에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4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화폐 가치나 물가 수준은 아주 월등히 높게 올랐는데 수신료만 40년간 동결됐으니 이 재정상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특히 월 3,800원은 우리 경제 규모로 보면은 또 액수가 가한 편도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수신료 인상에 좀 반대하는 주장도 많지만 최근에는 아예 가구마다 수신료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현행 제도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이 보는 사람만 내는 걸로 하자라는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수신료 인상을 추진을 하면서 KBS 측에서는 인력 감축을 통한 그 경영 효율화, 또 차별화된 그 콘텐츠 제작, 또 보도의 공정성도 이제 함께 추진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뭐 이걸 달리 말하면은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는 걸로도 이제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KBS의 고액 연봉자가 많고 또 상당수가 무보직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신료 인상보다는 자구 노력이 먼저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예, KBS 전체 이 4,400명 정도 되는 직원 중에서 46%에 달하는 약 2,000명 정도가 억대 연봉자입니다. 2,000명이나 예, 됩니다. 그리고 1억 원,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1억 원 이상 연봉자 중에서 무보직자가 1,500명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방만 경영이다라는 그래요. 비판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특히 무보직은 말 그대로 보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직이라는 게 이 국어사전을 보면은 어떤 직무의 담당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담당 업무가 없는데도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1,500명, 전체 직원의 약 33%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박수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대단한 KBS네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근데 KBS 측에서도 이제는 참. 해명이 있는 게요. 그 1980년대 이제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기술직 인력을 대거 채용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인력 구조가 됐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2026년까지는 좀 인력 1,400명을 줄이고 신규 채용도 500명으로 제한을 해서 한 900명 정도 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한 2,600억 정도 절감하겠다라는 방안을 내놨지만 아직까지는 이 여론의 호응이 적은 상황입니다. 자, 그나저나 뭐 지금도 1980년대로 KBS 측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최근에 그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은 KBS가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휴가 보상 수당을 지급했다는 그런 사실이 밝혀져서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달 말에 그 감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한 언론 보도에서 이런 그 내용이 먼저 좀 나왔어요. 예.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은
수신료 인상에는 뭐 더 악영향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감사원 감사 결과 이 KBS는 지난 1918년과 1919년 연속으로 각각 585억 원과 759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임직원 1인당 휴가 보상 수당으로 이 1918년에는 565만 원 1인당입니다. 2019년에는 521만 원을 1인당 평균으로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지난 2014년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당시 감사 보고서를 보면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인당 평균 휴가 보상 수당이 450만 원으로 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 비교해 상당히 높았다는 겁니다. 예. 그 밖에도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상황인데 장기 근속 휴가 제도를 따로 만들어 이를 돈으로 보상한 문제도 있었고요. 또 국외 연수자,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연수자에게도 연차 휴가를 부과해 이제는 보상비를 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여론도 좋지 않고 당장 국회도 부정적인 입장인데 이번 그 감사 결과까지 더해지면은 이 수신료 인상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예,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이 국회도 부정적입니다. 이 지난달 30일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킬 때도 국회 해당 상임위인 이 가방위 소속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이 KBS는 수신료 인상을 즉각 철회해라. 방통위도 인상안을 반려하라라고 요구했고요. 또 가방위원장이죠. 가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우 의원도 SNS에 국민적 감정과 동떨어졌다. 수신료 인상 추진을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라고 해서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에 감사 결과까지 더해지는 거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 KBS가 이 수신료 인상을 시도한 게 2007년과 2010년 그리고 2013년 이렇게 3번 있었고요. 이번이 4번째입니다. 근데 앞서 세 번의 그 인상 시도에도 이 국회의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하고 이제 무산된 전력이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국민들이 좀 체감할 정도의 뼈를 깎는 내부 혁신이 선행됐다면 좀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은 있죠. 뼈를 깎는 내부 혁신을 했을 거예요. 수십 년간 했는데도 지금 무보직 억대 연봉이 지금 몇 명이요? 1,800명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한 2,000명 정도가 억대 연봉, 한 1,500명이 억대 연봉자 중에서 이제 1,500명이 무보직이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서 억대 연봉 인정받고 그런다면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무보직 억대 연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자, 이제